자, 아까 윤석열 나왔던 그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18%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18%면은 더블 스코어가 36이잖아요. 사실은 더 벌어진 거거든요. 39% 정도 되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 서울은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 정의당 5, 열린민주당 3, 국민의당 3. 그 밑에 쭉 보시면 부울경 보이시죠? 부울경 민주당 32, 국민의힘 22, 열린민주당 3, 정의당 7, 국민의당 3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리얼미터가 어떻게 여론조사 한다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이 저변의 흐르는 사실 지금 이게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면접 조사거든요. 상담하시는 분이 직접 물어보는 형태예요. 어쨌건 간에 국민의 짐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낮은 거죠. 말을 못하는 거지. 아직도 부끄러운 거죠. 이게 아마 국민의 짐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국민의 짐을 지지한다는, 국민의 짐이 국민의 힘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 그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 뭐 부울경 이런 게 아니고 전국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47, 정권 교체에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41%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선이 1대1로 붙으면 이런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론 알죠. 지금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갤럽이 전국 지지율이 민주당이 국민의 짐보다 2배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되게 박빙으로 가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저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게 고정 지지층의 크기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사람들 그 비율이나 퍼센티지가 고정 콘크리트 지지층이 40%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40%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뭔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하고 지금 갤럽 부분으로 보면 18%밖에 안 되는, 희한하게 18%밖에 안 되는 18%밖에 안 되는 이 여론조사 지지층 입장에서는 국민의 짐이 잘하고 있는 이야기는 못해요.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언론 플레이 이용 논란들만 갖고 와가지고 민주당이 못한다고 이야기해. 그렇지만 물어봐. 그러면 당신 국민의 짐 지지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 라고 말을 못하는 형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대는 정권 유지론이고 60대는 교체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40대는 저 같은 사람이 40대인데 40대는 우리나라의 안조나 암흑기하고 변화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체벌과 경찰들의 비비와 촌지와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60대는 뭐냐면 지금도 60대는 예전에 있던 그런 요령이 있잖아요. 백 있으면 좋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좋은 세상이었다는 착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세상으로 야당이 되면 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다시 그쪽으로 거꾸로 된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하지만 세상은 다시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40대 이런 그 유지론 때문에 다시 우리 여당이 집권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당층이 30%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힘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 바꿀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숫자가 높은 거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층은요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거기에는 뭐 민주당 지지층도 있겠죠. 일부는. 실제로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투표율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에 참여 안 할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39고 국민의힘이 18%인데 무당층이 30%나 되니까 라고 이야기할 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대한민국 투표율이 100% 안 나오잖아요. 대략 대선 정도 되면 70%, 총선 정도 되면 60%, 지방선거 되면 한 50%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무당층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무당이 이렇게 많구나. 무당층. 저도 대구에 있으면서 이번에 선거 봤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런 힘을 못 썼어요. 조원진이나 박근혜가 성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걸 다 버렸고요. 변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구나 경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게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는데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여당 후보 당선 47%라고 했는데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 이 속에는 소위 수구 보수 세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당인 정의당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저는 이 여론조사가 특정 어떤 시점에 가면 뒤집어지겠지. 물론 한길 리서치나 RN 뭐 땡이나 조원 CNI 정도가 아니면은 힘듭니다. 이렇게 뒤집긴다는 게.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게 고정화되어 가는 것 굉장히 저쪽에서는 상당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조국 장관 그 검찰의 그 난리통에도 지지율 안 뒤집어졌단 말이죠. 어쩌다 간혹 이상한 여론조사가 한두 건씩 돌출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뭐 재보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저는 제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이슈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성향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투표로 나온다. 소위 말하면 그게 샤이. 우리나라에서는 샤이 보수 같은 건데 이런 사람들 빼고 일반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략적으로 그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빼면 나머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진보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적 마인드가 있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거나 복지가 좋아진다거나 등의 긍정적 사회로의 방향 발전하면 예를 들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거나 하는 것들 쪽으로 이슈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권 연장해야 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이슈를 갖고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방송들이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방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옳다라고 선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저는 모든 아젠다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방향이 최소 90%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쩌 보면 저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선과 악의 프레임이에요. 선이라고 생각되는 쪽에서의 주장하는 것들이 악이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들 쪽을 늘상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봤는데 한길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런 여론조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RN 땡땡 조원 땡땡 포함. 오죽이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자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